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은 R1C1 주소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R1C1 주소 체계가 뭐냐? 우리가 엑셀에서 셀 주소를 구성하는 기준은 이렇게 열방향은 이렇게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Z 혹은 그 이상 가게 되면은 뭐 AA A, B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지정이 되고, 행방향으로는 숫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R1, C1 같은 경우에는 로우와 컬럼의 약자로 이 로우와 컬럼을 11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그런 방식의 셀 주소 형식입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하는 A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과 행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는데, 이 R1, C1 같은 경우에는 로우는 행이고요, 컬럼은 열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 이런 순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A1 혹은 뭐 C3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A1 표시 형식이 아니라 왜 R1, C1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주소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은 그 이유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R1, C1 셀 주소 체계가 A1 셀 주소 체계보다 직관적입니다. 자, 이렇게 A1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셀 주소 형태는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알파벳과 숫자로 표시가 되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이 알파벳과 숫자가 나눠서 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시트를 봤을 때 이 A가 의미하는 게 뭔지, 숫자 1이 의미하는 게 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주소 체계는 사람이 보기 편하라고 만든 주소 체계입니다. 자, 그럼 R1, C1 주소 체계가 어떻게 해서 A1 셀 주소 체계보다 직관적이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1920, 1080 해상도로 작업을 할 때 100% 비율로 작업하게 되면은 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열이 표시가 되는 게 A열에서부터 Z열까지만 보통 표시가 됩니다. 보통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Z열 이후에는 이렇게 AA, AB, AC 이런 식으로 열이 지정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A1 셀 주소 체계가 R1, C1 셀 주소 체계보다 보통 직관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엑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이렇게 열방향이 아니라 보통 행방향으로 데이터를 쌓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행방향으로 숫자를 표시하면 그렇게 작업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초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부터 사용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요. 그래서 A1 셀 주소 체계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근데 R1, C1 주소 체계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두 가지를 한번 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워크시트에서 작업할 때 14번째에 있는 열이 무슨 열일까요? 라고 하면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보통 A, B, C, D 이런 식으로 세 가지고 구하시거나 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센 다음에 14번째에 있는 게 N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A1 셀, 그러니까 여기죠. A1 셀에서 오른쪽으로 100번째 있는 셀은 셀 주소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마 쉽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A부터 Z까지는 총 26개의 알파벳이 존재하고, 그래서 27열부터는 AA열이니까 100을 27로 나눈 다음에 100을 27로 나누면 3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A부터 Z까지, 그리고 AA, 그리고 BA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세 번째부터는 앞에가 C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22니까 22번째 알파벳인 V를 합쳐서 CV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CV1이 A1 셀에서 오른쪽으로 100번째 있는 셀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A1 셀에서 오른쪽으로 1000번째 있는 셀 주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셀 주소 체계가 R1, C1입니다. R1, C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R은 행이고요, C는 열입니다. 그래서 A1 셀은 R1, C1 셀이 될 거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100번 이동을 하면은 열방향으로 100번 이동한 거겠죠. 그러면은 R1, C1이 아니라 R1, C10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주소를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 셀 주소 체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AT25다 이러면은 이 워크시트 전체에서 이 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냥 아무렇게 R25, C26 이런 식으로 적어도 ID 25행 26열에 있구나 라고 대충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R1, C1 주소 체계가 편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R1 C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보통 달러 기호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표시하는 이 주소를 절대 참조라고 하는데, 이 R1 C1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은 절대 참조 형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A1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상대 참조라고 하죠. 근데 이 R1 C1에서는 R하고 대괄호 1 C하고 대괄호 1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대 참조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표시되는 거는 행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 그러니까 아래쪽이고요. C1은 열방향으로 한 칸 플러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아예 생략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R만 써서 생략하게 되면은 그 해당 수식을 입력한 행에 고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워크시트 기준으로 R-1, C2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셀 주소를 참조를 할 때 R은 -1이죠. 그러니까 행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한 칸 올라갈 거고요. 열방향으로 2니까 하나, 둘 해서 여기 있는 이 셀의 데이터를 참조하게 됩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은 이 R1C1 셀 주소 체계를 활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R1C1 주소 체계를 사용하면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엑셀은 행과 열의 주소를 계산하는 함수들이 숫자로 결과를 반환한다는 점을 착안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D2 셀에 row라고 함수를 입력해주고 엔터를 누르면은, 자 row니까 행이죠. 두 번째 행에 있는 숫자가 반환이 되고, 이렇게 컬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열방향에 있는 4가 출력이 됩니다. 제가 어차피 row는 행방향이기 때문에 뭐 숫자 2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열을 D로 반환을 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때는 R1C1 셀 주소 체계를 활용해서 수식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A1 셀 주소 형식을 참조를 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R10 C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자, 수식에 오류가 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RC105 셀을 참조를 할 거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인다이렉트 함수인데,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D3셀에다가 텍스트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자, 여기 이렇게 F5셀에다가 indirect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left 텍스트가 있는데 이따가 근단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R 대괄호, 자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2 C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근단표 닫아주시고 콤마, 그리고 펄스를 선택해야 R1 C1 셀 주소 형식이 선택이 되는데, 자 펄스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참조됩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할 때 이렇게 R1 C1 셀 주소 체계 를 활용하려면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입력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R까지만 사용을 해주고 AND 그 다음에 row입니다. row 함수에다가 -2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AND, 그리고 또 C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또 AND 컬럼 입력을 해주시고요. 괄호 닫고 -2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참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R1C1 셀 주소 체계는 이렇게 A1 셀 주소 체계를 사용해서 작업 중인 환경에서도 이렇게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로 R1C1 셀 주소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어드레스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자, 로우넘 같은 경우에는 10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행방향으로 10이고요. 컬럼 같은 경우에도 10을 입력을 해주고, 자, ABS 넘 같은 경우에는 absolute number입니다. 자, absolute는 절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대로 할 건지 상대로 할 건지 골라주는데 여기서는 상대 참조를 골라주고요. 자, A1 셀입니다. 0을 선택하면 R1C1, 2를 선택하면 A1 스타일의 셀 주소를 반환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R1C1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sheet 텍스트는 생략을 해도 되니까 입력하지 않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R1C1 셀 주소 체계를 사용했을 때 셀 주소도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인데 로우와 컬럼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수어 중에 in a row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서 있는 거를 in a row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자,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럼은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컬럼은 기둥이다. 자, 기둥이니까 이렇게 기둥이죠? 기둥이고 기둥은 열이다. 이렇게 기둥이 줄 서서 있는 거를 우리가 열주라고 부릅니다. 열주.
컬럼, 기둥, 열 이런 식으로만 외워주시면은 자 로우는 여기 행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상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엑셀을 처음 공부할 때는 로우와 컬럼을 그런 식으로 외웠었고요. 여러분들도 컬럼, 기둥 이런 식으로 연상만 하시면은 이렇게 열이 컬럼이고 기둥이다 연상 계속 해보시다 보면은 로우는 행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엑셀에서는 이렇게 A1 셀 주소 체계 말고 R1, C1 셀 주소 체계를 사용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옵션이 존재하고요. 엑셀 2007 버전부터 엑셀 365 버전까지 제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어느 버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1 셀에 500 입력을 해주고요. A2 셀에다가 700 그리고 A3 셀에는 이렇게 900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3 셀에다가 이렇게 A1 플러스 A 플러스 A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엔터를 누르면은 2100이 나타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A1, A2, A3 이런 식으로 수식이 입력돼 있죠. 이거를 파일 탭 그리고 옵션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옵션 대화 상자 나타나면은 수식 클릭을 해주시고요. R1, C1 참조 스타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ABCD로 입력되어 있던 열이 숫자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C3셀에 입력했던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R1, C1 셀 주소 형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R1, C1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 주소 클릭을 해주시고 F4를 눌러서 참조 형식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이 부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수식을 입력할 때 셀 주소는 이렇게 색깔 표시가 된다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색깔 표시로 수식에 지정된 이런 셀 주소들은 우리가 파일 탭 그리고 옵션 다시 수식 들어가셔가지고 R1, C1 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 번호를 이렇게 확인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이 R1, C1 셀 주소 서식 켜놓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이 나중에 엑셀 매크로 VBA 공부하실 일이 있을 텐데 이 매크로 VBA에서 자동화 데이터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포뮬러 R1, C1이라는 소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포뮬러 R1, C1 같은 경우에는 VBA에서 셀을 참조를 할 때 이 R1, C1 셀 주소 체계를 이용해서 참조를 하고요. 또 이렇게 VB에서 작업을 할 때는 열과 행을 기준으로 반복 순환문을 작성을 하거나 혹은 조건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보통 이 R1, C1이나 혹은 행번호, 열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R1, C1 셀 주소 체계를 활성화해 놓고 작업하면 매우 편리하고요. 이렇게 R1, C1 셀 주소 체계 매번 이렇게 뭐 파일 탭 들어가셔가지고 옵션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작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자동화할 수 있는 VBA 코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예제 파일, 텍스트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코드 있는데 이 코드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눌러 주시고요. 자, 파일 탭 들어가셔가지고 새 통합 문서에서 작업하겠습니다. 기존의 통합 문서는 써주시고요. 이렇게 개발 도구 들어가시는데 자, 파일 탭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리본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개발 도구 활성화 해주셔야 개발 도구 탭이 나타나고요.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을 해줍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VBA 편집기 나타나는데 자, 삽입 모듈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모듈 클릭하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코드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아까 복사한 코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VBA 편집기 닫고 파일 탭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찾아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파일 형식을 엑셀 추가 기능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R1C1 여기 지금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R1C1으로 이름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추가가 완료가 되고요. 자 이렇게 엑셀 추가 기능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R1C1 추가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1C1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통합 문서 다시 닫으시고 이 문서는 저장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엑셀 통합 문서 이렇게 새로 불러와 주시는데 자, 파일 탭 클릭을 해주시고 자,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클릭해 주시고요. 자, 명령 선택 매크로 그리고 이 스위치 R1C1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수정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콘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 R1C1 추가된 것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Alt 누르면은 5번이죠. 이렇게 O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R1C1 셀 주소 체계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Alt 누르면은 A1 셀 주소 체계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R1C1 셀 주소 체계를 왜 알아야 하는지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R1C1 셀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R1C1 셀 주소 체계를 엑셀에서 껐다 켰다 하는 방법, 그리고 매크로를 이용해서 단축키 한 번으로 껐다 켰다 하는 방법, 이렇게 4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R1C1 셀 주소 체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A1 셀 주소 체계를 알았을 때보다 R1C1 셀 주소 체계를 알았을 때 이렇게 엑셀 사용 범위가 한층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엑셀 매크로나 VBA 공부하실 때 이렇게 R1C1 셀 주소 체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다가올 겁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다가 R1C1 셀 주소 체계를 이래서 학습을 하라고 했구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